그 다음에 활용해. 롤의 정리부터. 롤의 정리. 사이값 정리 뭔지 알지? 사이에 하나는 있다. 응. 중간고사 하면서 많이 했잖아. 뭐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의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일단 조건이 훨씬 중요해. 0일 때.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2가. 미분 가능하면 거기다가 0. 양 경계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 원래는 그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됐고 곡선이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쯤을 B 여기를 A라고 해서 그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서 부드러우면 그럼 FA랑 FB랑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란 소리야? 0. 0. 그럼 그거랑 똑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이 0. 이쪽이랑 이쪽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해야 되니까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여러 번 꿈틀댈 수도 있으니까 이 프라임 값이 서로 같아지는 게 반드시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F'C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이 말은 C가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A하고 B 그 사이 어딘가에 저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서 요 사이에서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건데 이렇게 첨점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럼 미분계수가 여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긴 한데 뭐 이렇게 가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건 겁나 많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 하나는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 말이라고 얘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야? F'X는 0이라는 어떤 미분이 되어 있는 방정식이지, 방정식. 도함수 방정식. 그 방정식의 실근 얼마? C.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해에 뭘 확인할 수 있다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툴이야, 이게. 도구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금이야 이제 수리 논술 거의 없어졌지만 논술에서 만약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야, 얘도.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이런 걸 보여라 라고 하면 아까처럼 막 그래프를 막 실제로 막 그리든가 아니면 방정식을 막 진짜로 풀어서 찾으면 다 틀리는 거지. 응?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아니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C가 존재하는 그 F라는 함수가 뭐 예를 들면 다항함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다루는 기본적인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 문제 그냥 시험 대비 문제 풀 때 막 그려서도 풀었잖아.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방정식을 니네가 막 풀어갖고 해를 막 찾아갖고 그 해가 진짜 그 사이에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안 된다고 원래. 그러니까 원래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 내가 예전에도 몇 번 한 얘기 같은데 내가 어떤 수학의 난제를 풀으려고 응? 내가 앞으로 한 뭐 30년 40년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막 풀었어. 마지막에 알았어. 아 이건 해가 없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게 난 뭐 한 거야 그러면? 개뻘짓 한 거지. 거 아니에요? 해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풀기 전에 먼저 뭘 확인해야 돼?
해가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야 돼. 그 도구야. 이게 있으면 풀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난제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를 그려서 풀든가 진짜로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구해지는 건 난제 자체가 아니지.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이유조차 없는 문제인 거잖아. 해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릴 수도 없고 풀어볼 수도 없는 그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이런 도구니까 실제로 그릴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려서도 안 되고 풀어서도 안 돼. 그냥 조건 이렇게 몇 개? 3개만 만족하면 해가 존재한다라고 그냥 확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풀지 말고 저 조건. 저 조건 3개를 만족함으로 라고 쓰면 되는 거야. 해가 있다. 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롤의 정리고.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조금 뭐 한 거? 전혀 일반화 시킨 거. 그러니까 꼭 프라임이 0일 필요는 없잖아. 구간의 양끝점이 항상 같을 이유는 없으니까 얘는 그냥 딱 조건이 몇 개? 1번하고 2개. 2번하고 2개만. 이 2개만 만족하면 그러면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알 수가 없지. 저건 알 수 있잖아. 항상 0인 거지. 알 수 없으니까 F'C는 이제 0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실수 K가 되는 거야. 이제 단 이 K는 뭐인 거야? 0이 아니야? 구간의 양끝점을 지나는 평균. 평균 변화율인 거지. 저기선 0이라고 하고 싶어서 3번의 조건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말은 똑같아. 만족시키는 실수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 수능이나 뭔가 문제를 풀 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사용이 돼. 다시 근데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가 있다면 그런 함수를 예를 들어 줘. 뭐 다항함수든 초월함수든 주고 뭐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뭐 이제 이런 어떤 임의의 실수 AB를 주고 임의의 실수 AB 0하고 2 사이에서의 어떤 평균 변화율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평균 변화율로 문제를 다뤄서 푸는 건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이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찾으려면 일단 구간의 양끝점 AB가 다 변하잖아. 어디 하나 고정된 게 아니니까 AB는 평균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다 다르잖아. 근데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거랑 똑같은 값을 갖는 뭐가 반드시 존재해? 어떤 프라임 C가 존재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생기는 임의의 모든 평균 변화율의 값을 다 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다고? 이 곡선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들의 값으로 다 다뤄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제를 푸는 조건 중에 뭐 0하고 2 사이의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이 평균 변화율이 항상 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다고. 반드시 그런 C가 존재하니까. 뭐 때문에? 평균값 정리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나올 때, 기출문제 풀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할게. 여기 1번 조건을 열려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값 정리도 그렇지만 해 존재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 어디에서해?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그럼 구간의 양끝점에서 해가 생길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사실 논란거리가 아닌 건? 그 양끝점에서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구간만 살짝 넓히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구간을 A부터 B까지를 잡았잖아. 그래서 여기나 여기에서도 그럼 해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어. 경계 양끝점에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그런 아이디어 주제가 아니라고. 그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양끝점도 궁금하다면 A하고 B를 좀 더 넓혀 이렇게.
양 끝점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게 범위를 새로 잡으면 되지. 문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만약에 양 끝에서 생기는 것도 궁금했다면 그럼 범위만 넓혀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양 끝점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다른 주제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우린 무조건 구간 내에서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맨날 애들이 물어봐. 그럼 양 끝에서 생기면 어떻게? 저기가 닫힌 게 아니라 열리면 어떻게? 맨날 이런 질문 한다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의문이라고. 이 개념의 본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라고. 원래는 그릴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거에 해의 존재를 잡기 위해서니까 야, 이 구간도 원래는 문제에서 주지만 원래는 이건 구간 누가 잡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연구를 했다 쳐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뭐 이런 얘기 했지? 자동차 회사에서 한 해 이제 차를 뭐 몇 대를 만들어서 팔면 이익이 최대가 되는지 뭔가 이제 회의를 했다 쳐봐. 그러면 뭐 자금은 얼마가 있고 직원이 몇 명이고 전 세계 공장은 얼마가 있고 설비 라인은 뭐 어떻고 은행에서 얼마를 갖고 올 수 있고 뭐 점유율이 얼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결론을 냈어. 그래서 뭐 1000만 대를 만들어서 팔면 10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쳐. 근데 전 세계 모든 공장을 24시간 1년 360일 풀로 돌려도 500만 대밖에 못 만들어. 그럼 최대가 되는 해는 찾았지만 이 해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해도 어디에 나와야 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서 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범위는 누가 잡는 거야? 원래 연구하는 내가 잡는 거야. 내가 잡은 그 범위 안에 해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정계수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정계수는 직원을 더 뽑는다든가 공장을 더 늘린다든가 돈을 더 빌려온다든가. 그러니까 범위는 우리가 푸는 문제는 범위가 다 주어져 있지만 그 범위는 원래 있지 않다고. 이 원래 주제는 그 범위도 내가 잡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해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해가 생겨야 되니까. 근데 범위를 우리 문제에서 주잖아. 함수도 다 주잖아.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이 조건을 확인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완전 수박 겉핥기식의 문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문제를 봐야 이해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문제는 일단 있지도 않아.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함수와 범위를 다 주고 우리는 존재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겠다고. 저 조건 3개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근데 원래는 이런 문제 풀기 위한 주제가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래도 일단 활용하는 문제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672번에 롤도 해야 돼? 일단 72번부터 해볼게. 평균값 정리 활용 문제로는 계산 문제 중에는 뭐 이런 거 나중엔 여기가 뭐 상가함수나 초월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원래 구간은 누가 잡는 거라 그랬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얘도 그럼 구간을 이렇게 잡는 거야? x 빼기 1부터 x 더하기 2까지 구간을 미지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세 칸의 간격에 그 x가 얼마가 되든 fx가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한 함수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게 맞겠지. 그러니까 얘는 뭘 만족해야 돼? 뭘 만족하겠냐고. 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 f 프라임 c가 뭐랑 같아지는 거?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거랑 같아지는 프라임 c의 c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럼 구간을 내가 왜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 준 함수가 얘부터 얘까지니까 이거에 맞게 구간을 잡으면 되겠다고. 그러면 분모는 그냥 상수잖아. 분모 얼마야? 3. 그럼 세배하면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양변에 x 어디로 보내면 돼?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이거의 극한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극한값으로 대신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때 그 c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구간 a, b 사이에. 그러니까 x 빼기 1하고 x 더하기 2 사이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c도 어디로 가야 돼? c도 무한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 새끼의 극한, 원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f'이 무한대로 가는 값은 얼마라고? 얘가 2라고. 그래서 3배를 하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얘는 답이 6 이렇게 되겠다고. 알겠어? 아 저거 지우지 마셨어요. 오케이. 다시 써줄게. 아왜 지워요? 아니 뭐 이게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돼. f'c가 k가 얼마냐고. 내가 구간을 미지수로 잡았으니까 이 구간의 양 끝점을 지나는 이 평균 변화율, 이거랑 같은 프라임.c가 반드시 존재해. 그러니까 fx 더하기 2에서 fx-1을 뺀 게 3f'c라고. 분모 3만 저기다 곱한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럼 양변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그럼 여기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c는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 이 구간의 양 끝 요 사이에 있으니까 얘네 둘 다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c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나 저거나 같은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x만 c로 바뀐 거지 여기서. 이 극한값이 2라고. 그래서 3배를 해서 6이 됐다고. 이 답이 6이라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73번, 74번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 답은 항상 2분의 1이야. 왜요? 모든 함수, 모든 문제 전부 다 답은 항상 가운데 중점 2분의 1이야. 왜요? 왠지 알려주면 안 그걸 증명하는 걸 나도 까먹었어 옛날에. 대학교에서 했었는데. 돼요? 쌤! 어? 아니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함수에다가 대입하고 계산해보란 얘기야. 직접 계산을 해보면 항상 2분의 1이야. 그리고 왜 항상 2분의 1인지는 그 증명은 나중에 생각나면 해줄게. 이건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몰라야 돼. 어. 쌤이 생각나는 그다음에 거 없잖아요. 옛날에 까먹으셨다. 조용히 해. 71번에 71번에 F1의 최대값과 최소값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 지금 평균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야? 사이다. 아니 롤의 정리가 아니잖아 얘도. 평균값 정리해요. 얘도 똑같은 거야. 쌤, 저 파란 동그라미 쳤어요. 롤의 정리는 아예 할 게 없어 내가. 문제도 3개밖에 없잖아. 쌤, 근데 저 이거 파란 동그라미 쳤어요. 어떤 식으로 가요? 그러면 662번에 얘가 닫힌 구간 0부터 A까지에서의, 그럼 A부터 찾아. 이건 무슨 정리라 그랬다고? 롤. 그러면 0. A부터 찾아. F0은 F0이랑 FA가 같아야지. 그지? 양끝점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0 넣으면 1이니까 A3. A를 넣어도 1 되려면 여기서 그냥 3이겠네. 이거 없어지면 되니까 이게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A는 3. 그리고 이제 그 프라임 C 여기서는 뭐? 그 상수값을 B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찾으면 되겠다요? 롤의 정리. 원래는 F 프라임 C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C가 요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를 뭐라고 하자고? 여기선 b라고 했으니까 프라임 b가 0이 되는 그 b를 어디에서만 찾으면 된다고? 0하고 3 그 사이에서만. 그럼 이제 미분해서 풀면 되겠다고. 3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9니까 그럼 인수분해하면 b는 1 또는 3이네. 그치? 3으로 나눠서. 근데 3은 안 되겠다고? 끝점이니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b는 얼마? 1. 1.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쌤 근데 667 해줘요.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고. 667. 마지막으로 667번에 얘는 닫힌 구간 0하고 A 사이에서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 3분의 1이다. 일단 F0은 0이고 FA도 0이지. 그럼 구간 함수 값은 같으니까 F'이 0 되는 그 실수 C가 여기서 얼마라고? 그러니까 F'C가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A를 찾으라는 얘기지. 이걸 못 풀진 않겠지. 미분해서 3분의 1 집어넣고 0 되는 A값. 그 다음 나는 뭐야? fx가 x제곱 빼기 3일 때 마이너스 1부터 b까지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가 2분의 1이래. 이건 2차 함수니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기억나? 2차 함수에서의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c는 어디에 있다고? 가운데 중점이라고. 내신 대비할 때도 한 것 같은데 2차 함수일 때 만약에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이 위치, 이 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A, B의 가운데 중점이라고. 2차에서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그 가운데 B의 2분의 1이 중점인 거니까 B는 2 겠지 아마. 뭐 그걸 몰랐다고 치면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뭐가 똑같다고?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야? x끼리 뺀 거 분해 y끼리 뺀 거. 이게 f 프라임 2분의 1이 되는 그 c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미분하면 2x니까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1이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그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b 더하기 1분의 fb는 b제곱 마이너스 3이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하면 b 빼기 1이고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2가 맞다고. 이렇게 안 해도 2차는 항상 가운데 중점이라고. 67에 시간이 없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잖아 내가. 그럼 풀지 말고 와. 진짜 1등은 빼고 숫자라고. 기출은요? 서술형이요? 서술형은 해야지. 근데 저 서술형 해본 적 없어요, 쌤. 미쳤어? 서술형이 약간 단계가 나와있어 차라리. 그래? 근데 너무 많길래 빨리 할게. 한 번도 안 해봤어. 지금 하는 거 다 싹 받아들여. 머리에다 집어넣어. 힘들다 머리. 이게 뭐야? 머리도 약간 그거 있었으면 좋겠지. USB. 외장하드를 사라 그럼. 그거 좋을 것 같아. 쌤이 개발해 주세요. 시험장이 꼭 그니까 쌤 잠깐 빌려주면 되잖아요. 복제해줘요. 그게 되면 그러면 약간 땡기다 되겠다. 아니야 몰래 해야지 몰래. 아마미. 야 쌤 잡혀가. 괜찮아 내가 아니잖아.
이건 알지? 증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트에서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까지를 위로 불러. 아래로. 여긴 아래로 불러. 그래서 곡선의 개형은, 그러니까 곡선을 이쁘게 그리려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보, 언제 증가 감소하는지, 언제 위아래로 블록인지. 그럼 곡선의 개형은 4개야. 위로 블록하면서 증가, 위로 블록하면서 감소, 아래로 블록하면서 감소, 아래로 블록하면서 증가. 그 4가지의 구간마다 니네가 성질을 다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곡선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y는 fx라는 이 함수를 그리고 싶으면, 그럼 이제 얘를 뭐 해보면 되겠다고? 한번 미분을 해보면 되겠다고. 그럼 미분을 했을 때 이 도함수를 잘 조사해보면 내가 원함수의 뭘 알 수 있다? 증가 감소의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이. 지금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지금 여기 들어있진 않지만 그냥 할 거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를 2개 도함수라 그래. 2개 더해서 2번 미분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개 도함수도 원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 그게 여기 밑에 있는 언제 위아래. 위아래로 블록인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로부터 얘를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fx 곡선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나중엔 이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초월함수를 할 때는 초월함수가 뭐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대수적인 사칙연산을 초월했다고 말 그대로. 무한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기본적인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일반적인 연산이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는 곱해지고 그런 일반적인 우리 2 더하기 3 그럼 합쳐서 5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럼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데. 아니 그냥 그걸 통틀어서 다 그냥 초월적인 연산이라고 초월함수라고 한다고. 어쨌든 그럼 여기서 용어들은 여길 뭐라 그래? 그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그때, 감소하다 증가로 바뀔 때 극소. 그다음 볼록 형태가 바뀌는 여기를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에서 접선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렇게 무슨 접선을 갖는다? 변곡점에서는 항상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긴다. 뚫는 접선. 스치는 접선과 뚫는 접선은 성질이 좀 많이 다르니까. 자, 용어들은 알겠지? 응? 그러니까 근 갖는다는 거죠? 근과 뚫면서 뭐라고? 뚫는 접선. 뭐? 그러니까 이건 짝수중근, 홀수중근, 이중근, 삼중근. 아, 응? 뭐? 뭐? 아니에요. 2, 3, 진짜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러게. 일단 증가감소를 정의할 때 네. 한 점부터 다시 할게. x는 a라는 그 한 점에서 증가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늘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f 그 a 함수 값이 왼쪽과 이 오른쪽에서 점점 커지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는 알지? 극한 a의 근방에서 살짝 작은, 그러면서 a에 가까워져 가는 상태, 그 함수 값들의 대소 관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면, 증가. 그러면 x는 a에서 뭐 하다라고 한다고? 증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응? 그러니까 함수 값으로 증가 함수를 정의하는 게 원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곡선이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무슨 점이야? 여기를 첨점이라고 하는 거지. 미분 불가능. 이어도 이 점에서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미분 가능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미분 가능한 거랑 증가 감소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원래. 좁으니까 다시 여기다 할게. 근데 우리가 하는 함수들은 다 뭐가 가능한 함수들? 미분 가능한 함수를 놓고 그때 증가나 감소 이런 것들을 도함수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하면,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면 당연히 그 점에서 이제 뭐 해보겠어? 미분계수를 찾아보겠지. 그지?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a 값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다 뭐하다 이거야? 절대값이 크든 작든 그 f'은 뭐하다고? 항상 0보다 크더라고. 올라가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저 말은 이해되지? 그래서 정확한 논리관계로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면 f'a는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일단은 뭐야? 일단 틀려. 근데 프라임이 0보다 크다면 거기선 반드시 증가 상태인 게? 맞아. 0일 때. 그럼 이 반례는 X 세제곱 맞죠? x 세제곱 x는 어디에서? 0에서. x는 0에서. 안 그려봐도 0 마이너스랑 0 f0 마이너스랑 f0이랑 f0 플러스랑은 0 마이너스면 0보다는 살짝 작잖아. 음수지 음수. 그럼 세제곱을 해도 음수니까 0보다는 작고 0 플러스는 양수니까 당연히 이쪽이 커. 저걸 그려보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뭐 한다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 점에서는 증가 상태가 맞다고.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증가 상태이긴 하지만 프라임이 뭔 아니야? 양수는 아닌 거지. 얘는 프라임이 얼마야? 0인 거잖아. 그래서 논리관계는 좀 중요해. 미분에선. 그러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면 그럼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겠지.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가면 또 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 대표적인 반례가 상수함수가. 상수함수는 플랫하니까 미분하면 다 0이잖아. 그럼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는 아니지. 내 말 이해되지? 아니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증가 거의 같은 얘기가 맞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뭔가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풀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내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야? f'이 만약에 0보다 컸다 하면 거기선 반드시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다고. 이건 무조건 참인 거지. 또 항상 참인 건 뭐라고? 증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프라임이 0일 수도 있으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항상 맞는 얘와 얘는 잘 좀 구분하자고 나머지 반례들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x는 a라는 너네 미분 가능성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 당장 시작하자마자 막 미분 가능하다 배웠어? 도함수 배운 거 아니잖아. 뭐부터 했냐고. x는 a라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성부터 했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용어 기억나? 매끄러워요. 아니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 한 점에서. 아 둘이 함수가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고. 극한 같고.
그거를 구간을 실수 전체로 조금씩 확장을 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증가감소는 먼저 한 점에서 증가감소를 하고 한 점에서는 증가감소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고 한다고. 그럼 그걸 조금 확장하면 이제 구간 A, B에서 뭐 한다?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를 표현을 할 때는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 2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증가감소는 다 무슨 값으로? 함수 값으로. 이거는 고1 때부터 되게 많이 본 표현이잖아. 그지? 이게 무슨 함수의 정의라고? 증가.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그래서 얘도 미분 가능성하고는 상관이 없이 첨점이 생겨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거 이제 방금 여기서 했던 거랑 다 똑같아.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구간 i의 임의의 실수 x 하나에 대해서 오케이? 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다면 그 함수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고 또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함수 f가 뭐 한다면? 증가함수라면 프라임은 뭐 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나머지 반대 역은 다 안 된다고. 반례는 다 아까 저기서 했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실수? 전체에서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개념 알겠지? 증가 감소? 감소는 안 해. 증가랑 똑같으니까. 그럼 극대극소는 뭐야? x는 a에서 극대를 가졌다라고 쳐. 그럼 극대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뭘로 하냐면 함수값으로. 여기가 극대잖아. x는 a에서. 그럼 정의하기로는 a 왼쪽, a랑 a의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뭐 한 거야? 가운데 있는 게 제일 큰 거야. 왼쪽보다 오른쪽이? 너보다 얘가. 그럼 x는 a에서 뭐 했다고? 극대를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서 첨점이 되어도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니까 미분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 점에서 프라임을 해보겠지?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왼쪽에서는 프라임이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프라임이 0보다 크겠지? 뭐 하고 있어야 되니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오른쪽에서는 0보다 작아야지 감소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극대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 점에서 프라임은 뭐가 돼야 돼?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잖아. 프라임이 항상 0이 돼야지.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도 그냥 이제 퉁쳐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얼마야? 0이야.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가 극값인 건 아닌 거지. 그 반례는 아까 했던 그 상수. 또는 뭐 x 세제곱처럼 잠깐 뭐 했다 가는 거? 씻다가. 잠깐 쉬었다가 잠깐 누웠다가 가는 거. 미분계수가 0이긴 하지만 이건 증가 상태지 극대나 극소인 건 아닌 거지. 개념 알겠지? 그럼 극대나 극소는 똑같으니까 개념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참고로 위아래 블록 으로부터 생기는 게 변곡점이니까 거꾸로 결론만 좀 얘기하면 일단 볼록은 이계도 함수가 결정한다고. f2'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f를 미분하면 f'이지.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f2'이니까 얘의 입장에선 얘가 뭐야? 얘가 도함수지. 원래 함수의 이계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야. 그지? 그러니까 f2'이 0보단 크대. 그럼 이거의 원함수인 f'이 뭐 한다는 소리야? 증가한다는 소리지. 이걸 gx라고 치면 네가 g'인 거니까 g'이 0보단 크면 원함수는 증가해야지. 그게 지금 f'인 거고. 그럼 f'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f'은 f 입장에선 뭐야?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함수값.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점 뭐 해줘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돼. 당연히 x축 양의 방향으로 갈 때 그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다가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접선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곡선은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로 블록으로 생겨야지. 그러니까 결론이 2'이 0보단 크면, 그러니까 f'이든 f2'이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함수의 어떤 정보, 증가감소, 위아래 블록을 따지려면 쟤네들의 뭘 확인하는 거야, 우리는? 부호를 찾는 거야, 부호. 도함수, 이계 도함수의 부호.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부등식은 당연히 뭘 먼저 풀어야 돼?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지. 그래서 실근을 찾고 경계 범위를 나누는 거니까. 그 실근이 생기는 그 위치에서는 극대극소나 변곡점이 생긴다고, 보통. 항상은 아니라고. 프라임이 0이라고 항상 그 값은 아니라고. 아까처럼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증가감소 블록을 따지려면 일단 미분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걔네들이 0이 되는 x값을 찾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 뭔가 부호를 따지는 거라고, 원래. 그러니까 미분 왜 하는 거야? 부호 따지려고 하는 거야. 무조건 부호야, 부호. 그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원함수는 뭐 하다고? 아래로 블록하다. 외워. 그냥 2차 함수 생각해, 2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거지? 그냥 그렇게 기억해. f2'이 0보다 작으면 원함수는 뭐 한다? 위로 블록하다. 그리고 수투에서는 블록이 안 나오긴 해. 다항 함수에서는 블록을 몰라도 개형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초월함수나, 아니 초월함수 가도 블록은 잘 안 해. 블록 안 해도 다 그릴 수 있거든, 초월함수라고 해도. 근데 블록은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는 대부분 다 뭔가 블록이 자꾸 나오니까. 블록의 성질을 물으니까. 대부분 접선은 대부분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니까 블록이 필요해. 근데 어쨌든 그럼 그 사이에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때 뭘 갖는 거야? 블록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0보다 크다 해서 0보다 작다로 바뀌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 순간이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2', 그러니까 변곡점이 생기는 그 위치에서는 2'이 0인 게 맞다고. 그 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인 것처럼. 변곡점을 가지면 2'이 0이라고. 근데 2'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곡점인 건 또 아닌 거지. 마찬가지로 프라임이 0이라고 거기가 반드시 그 값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례는 x 4제곱이 x 4제곱 4차는 2차 함수 같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예? 미분하면 4x 세제곱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2x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능령되는 x값이 0이잖아. 근데 0에서는 그냥 극소인 거지 블록이 바뀌는 건 아닌 거지. 그건 다시 왜 그렇다고?
그럼 12x제곱은 어떻게 그려? 개형은 뭐 저거랑 비슷하게 그리겠지. 똑같이 2차 함수 이렇게. 우린 여기에서 뭘 따져야 된다고? 부호. 그럼 왼쪽에서 부호가 플러스 0이 되는 게 있긴 하지만 다시 넘어가면서 또 플러스. 그러니까 블록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닌 거지. 부호가 일정하니까 아래로 블록에서 계속 아래로 블록이라고. 부호. 오케이? 그러니까 병옥점은 몇 번 미분하면 된다고? 2번. 야, 그러면 4차 함수는 한 번 미분하면 몇 차야? 3차지. 한 번 더 미분하면 2계도 함수가 2차야. 그럼 2차는 항상 실근이 있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4차 함수는 2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곡점이 없을 수도 있어. 대표적인 게 방금 그린 거야 이거. 근데 3차는 2번 미분하면 몇 차야? 1차는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무조건 하나가 있지.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조건 하나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무조건 뭐가 있어? 무조건 변곡점이 있어. 그래서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변곡점 대칭이지. 모든 3차 함수는. 이제 그걸 할 차례야. 아, 참 시간이. 어차피 저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예제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좀 할게.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린다.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은 누가 결정한다고? 도함수. 2차가. 얘는 3차인데 쟤를 그리고 싶어. 그럼 뭐 해보겠다고? 미분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먼저 0 되는 걸 찾겠다고. 그리고 이제 실근의 경계로 부호를, 범위를 나눌 거니까. 그럼 얘 몇 차 방정식인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가 3개지.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누가? 도함수가. 그러면 는영이 되는 경계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그 아래에서 원함수 fx는 뭐 했다 뭐 했다 뭐 한다고? 감수? 증가. 근데 볼록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2번 미분하지 않아도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건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게 2개. 이게 3차 함수 개형 1번.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쟨 중근이잖아. 그럼 접하는 거지? 그럼 부호는 왼쪽에서 플러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플러스니까 원함수가 증가 또 증가인데 그 중간에 뭐 했다고? 잠깐 누워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증가. 개형 2번. 개형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부등식인 거지. 항상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위에 떠. 그래도 그 대칭 축에서 원함수는 변곡점이 생겨서 쉬었다 가는 거 없이 그대로 증가. 이렇게. 친축에 변곡점 생겨요. 응. 왜요? 이거 미분한 게 이계도 함수잖아?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위치가 변곡점이라고?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위치가 대칭축이지. 우리 2차 함수 대칭축 찾을 때 미분해서 0 되는 거로 찾았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x 이렇게 있으면 얘는 미분하면 2x 빼기 4니까 축의 방정식이 2인 거잖아. 2분에서 0 되는 게 2차 함수 여기 대칭축 미분해서 0이 되는 위치. 맞다. 그게 원래 함수에서는 변곡점인 거지. 그래서 하여튼 3차 함수 개형은 몇 개 이렇게? 3개. 그래서 일단 실수 전체 기준으로 모든 실수에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가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판별식하면 안 된다고. 근데 실수 전체일 때는 뭐 한다고 이렇게? 판별식을 할 거라고. 그래서 1번하고 2, 3번을 구분하는 거지. 첫 번째 1번이 얘는 극값이
있고 이건 극값이 없고.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뭐 A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해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범위 찾으면 되겠다고. 문제를 그렇게 내니까. 근데 이제 범위를 만약에 이제 주면 뭐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해서 그럼 이제 우리 고1 때 되게 싫어했던 이제 근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얘는 얘로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 그 전에 이게 뭐야? 그거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1대1 함수야. 근데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니까 이 새끼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지. 얘는 증가 감소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증가 감소 함수니까 얘는 뭐가 있어? 역함수가 존재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가장 큰 기준은 한 이 정도.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거는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그건 해보면 되고, 큰 기준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판별식으로 푼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이제 마지막 4차는 다음 시간에 하고 결국엔 시간이 없어서 3차 함수의 성질. 중에 우리 예전에 문제 풀 때 자주 했던 건데, 식 세우기 할 때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 세우기 할 때 내가 뭐 얘기하려는지 알지? 예를 들어 2차가 X축이랑 그냥 다 숫자로 할게. 1하고 2에서 맞는데 그 말은 F1이 0이고 F2가 0이니까 fx는 어떤 인수를 갖는다? 빼기 1, 빼기 2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거 많이 해봤지, 그지? 그럼 만약에 이게 y는 1일 때 여기가 2고 뭐 여기가 4래. 그러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 fx, 얘도 방정식으로 보면 fx 는영의 두 실근이 뭐하고 뭐라고? 1하고 2인데 이건 fx 0이 아니라 fx는 1인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2하고 4인 거니까 여기가 0이 아니니까 인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했다고 먼저? 1이 잠깐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0이 돼야 인수를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 1만 뭐 하면 되겠다고? 다시 더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교점의 좌표는 실근이니까 무조건 인수 만들어주고, 같다 했던 이 상수든 식이든 쟤네들은 뒤에다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다 더하기만 해주면 된다고. 기억나? 그럼 만약에 이게 y는 x야.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그럼 이제 fx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창의 겟은 모르겠고 교점이 1하고 2 그리고 뒤에 더하기 x 해주면 되겠다. 원래는 fx-x인 거죠. 이런 인수를 갖는 건. 그래서 넘겨서 플러스. 오케이? 그래 이제 만약에 3차면 3차인데 얘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 뭐 대칭성이 있게 이렇게 교점 3개가 있었다고 쳐. 그러면 이거 3개가 실근이니까 너네 어차피 나중에 이제 뭐 수능 볼 거면 이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안 되면 일단 하여튼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A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3이란 인수 갖고 뒤에 상수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다고. 그 중에 만약에 이제 접하면
그럼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예를 들어 이걸 gx라고 하고 얘는 fx라고 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면 그럼 fx는 어떻게? 최고차항에서 a 하고 요 마이너스 1이 접점이니까 얘는 제곱의 인수를 갖고 또 다른 식은 2를 가졌다? 누구랑 같았을 때? gx랑 같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건 3차, 4차 다 똑같아. 만약에 4차가 나중에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x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 그럼 얘네 둘 다 이제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지. 그럼 x 빼기 1도 2개, x 빼기 3도 2개,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뒤에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계산도 그렇고 되게 편해지고 쉽다고. 우린 다 이렇게 풀 것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부터 3차 함수 개형 1번에서 이렇게 극대나 극소에서 접할 때 이것도 이제 내가 뭐 얘기하려는지 알지? 접점에서 이 또 다른 교점 쪽으로 이거랑 평행한 기울기가 되는 게 지금 여기 극소인 거지. 요 위치까지 이게 항상 몇 대 몇이라고? 1대2, 2대1이라고. 그럼 아래쪽으로도 접점에서 또 다른 교점 쪽으로 항상 2대1. 그럼 가운데 변곡점 기준 대칭이니까 이렇게도 잘라보면 이게 지금 다 1대1, 1대1인 거야. 그럼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2대1. 그럼 꼭 이렇게 X축에 평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하면 접점에서 또 다른 교점 쪽으로 그럼 당연히 얘도 얘랑 이렇게 뭐하게? 평행하게 접하는 접선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 점까지 이거 항상 몇 대 몇이라고? 2대1이라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극대나 극소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접할 때니까 이건 꼭 기억하고. 저거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 얘는 K라고 할게. 그럼 fx는 식이 어떻게 돼? A 알파 베타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더하기 K. 저 3자는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찾자고? 여기 미분에서 0이 되는 알파 말고 다른 한근. 그럼 미분해. 이렇게 어차피 사라질 거고 A로 묶으면 곱미분했을 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요것만 x 빼기 알파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2베타 x 빼기 알파. 맞지? 그래서 여기서 근 하나가 알파고 그건 지금 여기 말하는 거고 다른 한 근이 이제 여긴 거지. 여기가 3x 빼기 알파 빼기 2베타가 0이니까 그럼 x가 얼마야?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 그래서 여기가 알파 더하기 2베타 여긴 1 더하기 2여서 알파에서 베타 쪽으로 몇 대면? 2대 1이란 얘기지. 우리 내분해분이 이렇게 읽는 거지. 알파에서 베타 쪽으로 2대 1. 2대 1. 근데 우리 되게 많이는 아니어도 좀 풀어보니까 최대 최소고 뭐고 간에 저거 되게 많이 써먹어지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수능에 또 3차가 나온다면 그건 거의 진짜 90% 이상은 다 2대 1이야. 그 다음에 내분 어떻게 구할 거예요? 더한 거분의 가위표로 곱해서. 어쨌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변곡점에서 말을 바꿔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또는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 함수 개형 1번이 이렇게 있어서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면 접선이 x에서 이렇게 갈 때 곡선을 따라갈 때 그때 접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증가.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0 되고 다시 작아져서 음수로 가다가 여기서 무슨 접선 갖고 뚫는 접선을 갖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새끼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다고? 미분에서 0 되는 그 위치 두 개가 지금 여기야. 그리고 3차를 미분한 2차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다고. 2차로. 얘네들의 함수 값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 기울기가 점점점 뭐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지 함수 값이. 그래서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 그게 어디에서의 접선이라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거나 가장 크다고. 뒤집어져 있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거지. 이건 어디에서 생긴다고? 변곡점에서. 그리고 4번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3차 함수는 무슨 성이 있다? 대칭성이 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 함수다. 3차 함수 개형 1번은 얘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정확하게 겹친다고. 3차 함수 개형 2번도 잠깐 쉬었다 간다 해도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쉬었다 가는 게 없어도 이 변곡점에서는 뚫는 접선을 가지면서 이 기울기가 제일 작다고. 그리고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마찬가지로 다 대칭이라고. 그래서 3차 함수는 되게 중요한 걸 다 갖고 있어. 대칭성도 있고 변곡점도 있고 막 최대값 최소값도 있고. 하여튼 중요해. 다. 변곡점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 수트에는 변곡점이 없지만 일단 알면 편하고 나중에 수능 가면 하여튼 변곡점은 되게 중요해. 요 성질 알겠지? 종 칠 때 되네. 진짜 기다려봐. 3번 문제 3번 문제? 어떤 문제? 이런 문제? 글쎄. 어디 있지 않을까? 에이. 숙제는 3차니까 유형 11까지 136조까지 136? 응. 많이 줄었네. 한 반의 반이 줄었는데 원래는 200문제 정도였는데 한 50문제밖에 안 되지. 이거 뭐예요? 아니 일단 풀어와. 신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100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이제 1등급도 안 하잖아. 578에서 766까지. 그 정도면 뭐. 그리고 일요일날 시간은 톡방에 올려. 톡방에. 근데 저 일요일 안 되는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톡방에다 올리라고.